올 3월 광화문에서 BTS 콘서트 현장에 모인 16만 명. 전 세계가 경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10대 소년 소녀가 아니라 바로 4050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조선일보는 40대가 최다 관객이라 보도하며 놀라워했지만 뇌과학자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들이 보라색 야광봉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는지 그 답이 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회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과 도파민 루프라는 마법 같은 과학. 오늘 보랏빛 심리학에서는 덕질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지 그 경이로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와 그리고 도파민 루프, 도파민 룹.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나이에 무슨 덕질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던 게 언제였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잠이 안 왔던 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가 기다려졌던 그 느낌. 혹시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체성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인간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잃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 역할이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은퇴를 앞두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오랜 시간 속에 익숙함으로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빈둥지 증후군,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도 부르는데 핵심은 둥지가 비었다는 게 아니라 둥지를 채우던 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는 이 현상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50세 이상의 BTS 아미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팬덤에 가입하기 전까지 어떤 팬 활동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니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BTS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BTS를 좋아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알게 됐다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파민. 많은 분들이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쾌락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심리학 전문지 Psychology Today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원하고 갈망하고 탐색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도파민은 목표 지향 행동의 수준을 높인다. 쉽게 말하면 도파민은 이게 좋아가 아니라 다음에 뭐가 올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루프입니다. 기대, 보상, 다시 기대. 이 순환이 반복될 때 뇌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쇠퇴합니다. 2023년 사이언스 디렉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 이후 도파민 수치는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처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듭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무뎌집니다. 그럴 땐 그래도 그럴 땐 그렇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11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팀이 fMRI와 PET 스캔을 동시에 사용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소름이 돋거나 감동을 느끼는 순간 뇌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최대 9%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와 동일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음악은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 켜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BTS와 에이미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TS 팬 활동은 단순히 음악 감상이 아닙니다. 새 앨범 티저가 나오면 기대합니다. 도파민 상승.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 보상을 받습니다. 도파민 충족.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엔 뭐가 올까? 다시 기대. 도파민 상승. 위버스에 멤버가 글을 올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 도파민 폭발. 이것이 도파민 루프입니다. 기대하고 보상받고 다시 기대하는 이 순환이 10년마다 10%씩 줄어들던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59세의 미국 작가 트레이시 파머는 보스턴 공영 라디오 기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기대감이 밀려왔다. 마치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느낌.
BTS를 발견한 뒤로 나는 매일 그 감정을 느꼈다. 59세의 뇌에서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은 감수성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 가소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는 20대에 완성되고 그 이후로는 쇠퇴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과학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 자연적인 변화가 오지만 특정 활동과 생활 방식의 선택을 통해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다. 메이오 클리닉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신경 가소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뇌를 재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덕질은 뇌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2025년 네이처에 발표된 국제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1,400명의 뇌를 스캔한 결과 음악, 댄스, 시각, 예술 등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물학적으로 약 5년에서 6년 더 젊었습니다. 5년에서 6년?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노화가 지연된 것입니다. BTS의 아미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웁니다. 뇌에 새로운 언어 회로가 형성됩니다. 안무 영상을 따라합니다. 운동 피질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뮤직비디오의 상징과 서사를 분석합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사회적 뇌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50세 이상 아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식한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팬덤 참여가 이 차이를 직접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팬덤 활동이 젊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핵심은 젊어졌다가 아닙니다. 젊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년에 접어들면 역할 상실과 함께 정체성 공백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도파민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쇠퇴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기존 회로만 반복하며 굳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뭘 해도 감동이 없다. 그런데 BTS를 만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뒤집힙니다. 정체성 공백에 아미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채워집니다. 2회차에서 다뤘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BTS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을 때 뇌는 이것을 실제 관계로 처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도파민 루프가 다시 켜지면서 매일 아침 기대할 것이 생깁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신경 가소성이 촉진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회춘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멈췄던 뇌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60대의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 캐트 터너는 2020년에 BTS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TS를 발견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에게 BTS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네버크 콘서트장에서 만난 50대의 킴은 항암 치료를 1년간 견딘 뒤 BTS 콘서트에 왔습니다. 워커에 의지한 채 한 손에는 아미밤을 들고 5시간 동안 한 번도 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 파머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다. 삶을 살기 위해 거기 있었다. 자,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장년 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이 나이 아이돌이 뭐야? 좀 나이답게 살아라. 절이 없는 거 아니야? 광화문 콘서트에서도 실버 아미의 이름이 팬미팅 당첨자 명단에 올라왔을 때 온라인에서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도파민 시스템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음악이 주는 도파민 반응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신경 가소성은 죽을 때까지 작동합니다. 하버드와 메이오 클리닉이 모두 확인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한 뇌는 계속 변합니다. 셋째, 2025년 네이처 연구는 창의적 활동이 뇌 나이를 5에서 6년 젊게 만든다고 증명했습니다. 덕질은 뇌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이 무슨 덕질이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이 나이 무슨 뇌 건강관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만 3,900명.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팬층 확대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중장년이 동시에 도파민 루프를 재가동했다는 뜻입니다. 수만 개의 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촉진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만 명이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의 팬덤은 더 이상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BTS의 팬덤은 확산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는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년의 정체성 공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BTS와 에이미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도파민 시스템은 10년마다 10%씩 줄어들지만 음악과 팬 활동은 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도파민 루프입니다. 셋째, 신경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안무를 따라하고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모든 순간 뇌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덕질? 이 말에 대한 뇌과학의 답은 명확합니다. 이 나이기 때문에 덕질이 필요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바뀌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졌나요? 이 나이에라는 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숨긴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특히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아미 여러분. 여러분이 BTS를 만나고 달라진 순간을 꼭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오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보랏빛 심리학,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라색이 특별한 진짜유, 색채 심리학의 비밀을 다룹니다. 왜 수많은 색 중에 하필 보라색이었을까? 고대 로마 황제부터 현대 심리학 실험까지 보라색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칩니다. 함께 보라 해요.